확률 통계의 빅픽처 이야기 몇 개 어려운 산을 넘어보자. 그 두 번째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 신뢰 구간이라는 말보다는 확신 구간,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의미가 전달이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확신 구간, 인터벌스 이렇게 S를 붙였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빠졌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 그 확률 통계의 빅픽처, 그 어려운 산을 몇 개 넘어보자 이어서 좀 거기에 복습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요 책에 나온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서 그 컨피던스 인터벌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어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선거철에 특히 이제 뭐 어떤 후보에 대해서 뭐 지지율이 30%고 그리고 뭐 신뢰 구간은 뭐 95%고 표본 오차는 이제 뭐 0.2, 0.3 또는 뭐 2%, 3%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그럼 그런 것이 이제 어디서 나왔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제 강의를 이제 커버하게 됐는데, 뭐냐면 앞에서 이제 사실 한번 이걸 이렇게 제가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음성이 하나도 녹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지금 입히는 무성 영화 같이 됐네요. 그래서 음성을 입히면서 제가 제 강의를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출처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 책에 있는 내용들도 참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강의에서 제가 이제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제 그 베리언스 분산하고 많이 헷갈렸는데, 이 책에도 보니까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분산이라고 잘못 번역해 놓은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번역에서 좀 오류가 몇 군데 있어요. 뭐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원래 책도 에라타라 그래서 이제 그 에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에라타를 이 칼튼 가이드 투 스태티스틱스 에라타라고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그 쭉 나옵니다. 그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무엇인가,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 베르누이 트라이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이제 그 베르누이 트라이얼은 이제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이제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그 어떤 컨벤션을 쓴다 이거죠. 어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공을 한 경우에는 1, 실패를 한 경우에는 0.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당신은 누구누구 씨를 지지합니까? 그래서 yes 그러면 이제 카운트 1 되고 성공한 거죠. 그 다음에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0 이렇게 되는 거죠. 실패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이렇게 표기한다 그랬죠. 이 B는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이제 말하는 걸 거고, n번 시행하고 성공 확률이 P라는 거죠. 이 P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죠, 아직. 그래서 여론조사 할 때마다 이제 우리 P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공 확률이 P고, probability of success가 P고, 이제 그 K번 우리가 이제 했을 때, N번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K번 성공할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렇게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열인데, N하고 K에 대한 순열인데, 그리고 요 P하고 Q는 뭐냐면, Q는 1-P 해가지고 이 성공 확률이고, 이건 실패 확률이죠. 그래서
요거는 확률의 이제 곱셈 법칙에 대해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건데 이건 경우의 수고 그게 확률이고. 근데 이제 확률의 곱셈 법칙은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은 조건부 확률 컨디셔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 사건이 인디펜던트하게 그 서로 독립적이면 인디펜던트 트라이얼이면 그것을 이제 단순히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이제 앞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분수의 계산 1편, 2편을 해서 이제 어떤 기초로서 우리가 분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고 그 분수의 곱셈이 결국 이제 독립 사건의 확률의 이제 곱셈 여러 번 시행했을 때 그렇게 구하는 거고 이런 공식으로 나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베르누이가 이것이 n이 100만 번일 경우를 한번 구해 보려고 했어. 이게 로우 오브 라지 넘버 해가지고 이제 이 베르누이가 큰 수의 법칙을 만들어냈거든. 확률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죠. 근데 이 n 팩토리얼 100만 팩토리얼을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엔 컴퓨터도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수죠. 그래서 이제 스털링이라는 사람이 그 팩토리얼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찾아냈고 이제 드무아브와 같이 협력했고 막 교류도 했고 그랬지만 이제 스털링의 그 업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걸 가지고 베르누이와 드무아브르가 이제 이 100만 번의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를 근사하는 이제 식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낸 것이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인데 요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계속하면 요 계수 앞에 이 계수라 그랬죠. 이 계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적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앞부분에 요 계수가 저런 식으로 파스칼의 삼각형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정규 분포표처럼 이렇게 여기 중간이 이제 평균이고 이렇게 해서 정규 분포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또는 가우스 디스트리뷰션, 라플라스 가우스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거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다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전에 드무아브르라는 사람이 그래서 스털링의 n 팩토리얼을 이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n이 100만 번 정도 되는 경우에 베르누이 트라이얼인 경우에 이렇게 쉽게 이런 함수로 근사치를 찾아내는 함수를 이제 계산해낸 거죠.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이걸 그 사람이 해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표준 편차가 시그마고 평균이 뮤인 경우에 이제 여기 나오죠. 시그마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고 원래 이제 그것이 제곱한 것을 먼저 구하는 거죠. 분산을. 그래서 베리언스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루트를 씌우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뭐 2파이 이런 거 나온 것도 이제 스털링이 팩토리얼을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숫자들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2라는 그 자연 상수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식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n 여기에다가 z인데 요거를 100만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제곱하는 게 더 쉽죠. 팩토리얼 구하는 것보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을 구했고 원래는 요 시그마하고 요게 없으면 여기가 z가 그냥 되는 거고 그랬으면 표준 편차가 1이고 평균이 0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평균이 뮤이고 이제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경우에는 그 식에다가 이렇게 변형을 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을 찾아냈고 그리고 이제 이 노멀 커브 아까 말한 그런 곡선을 보면은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배, 2배, 3배수, 4배수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이쪽으로 점점 작아지면서 그래서 평균이 여기고 0이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누적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0.1%고 여기까지 2.3%고 여기가 50%고 쭉 가면 여기가 99%가 된다. 근데 우리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95%를 찾아내는 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좌우 대칭적으로 이제 되겠죠. 그리고 Z 스코어라는 건 이제 아까 그 말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T 스코어라는 건 이제 그 기니스 맥주에서 그 맥주의 품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발표했는데 작은 표본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랬을 때 그 발표자를 스튜던트,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스튜던트라고 했어요. 그냥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스튜던트라고 했고, 회사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게 T 스코어가 됐다는데 이건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요 앞에 빅픽처 확률 통계 빅픽처 이야기에서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하는 부분을 했죠.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 어렵고. 근데 우리가 이제 요렇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제 요렇게 구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요게 아마 p 햇이 아니고 p인 것 같아요. 여기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에러일 수도 있어요. 이게 p 햇은 이렇게 구한다. p는 p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렇게, 여기 다 p죠. 이렇게 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론 조사에서 이제 그 뭐 95%의 신뢰를 신뢰를 구간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구간이라고, 신뢰 구간이라고, 확신한 구간이라고 하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정규 분포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Z라는 것이 여기에서 아까 봤죠. 1.96배 안에 이렇게 존재할 경우에,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여기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까지 요 사이에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 사이에 이만큼 차지할 확률, 요 95%라는 거죠. 요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죠. Z가 마이너스 1.96에서 표준 편차 1.96까지 들어있을 확률은 95%다. 이제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이제 정하는 건 뭐냐면은 그 샘플 사이즈를 정합니다. 그래서 N은 1000 정도 정하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을 정합니다. 95%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0.95 안에 들어있을 확률을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요 p 햇과 요걸로 바꿔주는, 요 p라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z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 거죠. 이 z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마이너스 제대로 썼네요. 마이너스 1.96에서 1.96에 들어있을, 요것이 들어있을 확률은 95%를 우리가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95% 하려면 요 구간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적이에요. 요걸 정하면 요게 정해지고, 요걸 정하면은 요게 정해지겠죠. 그래서 요 숫자를 이제 늘리거나 줄이면 요게 바뀌겠죠. 근데 우리가 95%로 요걸 먼저 픽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전체 모집당. 그러니까 인구가 뭐 5천만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권자가 이제 뭐 한 3천만 명이다. 그럼 요 3천만 명을 다 조사하면 요 P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요걸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샘플 1000을 가지고 P 햇만 조사하겠다. 그런데 95% 신뢰 구간, 확신 구간을 가지고 우리가 컴피턴스 인터벌을 가지고 하겠다. 그럼 이런 식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고 나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요 식을 그러면 양변에다가 요거를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집단 파퓰레이션의 P 확률은, 성공 확률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선 지지합니까 했을 때 예스 하면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은 마이너스 1.96 이렇게 P 마이너스 1.96에 P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곱한 거 요 사이에 있다는 거죠. 요 사이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제 요걸 다시 한번 또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양변에다가 뭐 이렇게 P 햇을 곱하고 더하고 빼고 뭐 하면 이제 바뀌죠. 이렇게 이게 알지브라예요. 단순한 산수예요. 이제 대수학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빨간 부분처럼. 그래서 이제는 요게 가운데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모집단의
이 확률은 여기선 지지율이 되겠죠. 성공하는 개수. 확률 P는 요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95%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샘플 N을 정하고 신뢰 구간을 정하고 또 이제 샘플링 방법을 정해요. 이제 이 세 가지가 여론조사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 샘플을 우리가 N개 취했을 때 요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제 그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이제 그 가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샘플링은 이제 뭐 우리가 유선 전화로 할 거냐 아니면 유무선 복합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지역별로 몇 명을 하고 나이별로 어떻게 할 거냐 안심번호로 할 거냐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사실 이 샘플링에 따라서 이 결과가 막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샘플링 갖고 맨날 싸우죠. 나머지는 그냥 다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샘플은 주로 한 1000 정도로 하고 신뢰 구간은 95%를 일반적으로 하죠.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P 햇이 나온 거예요. 샘플 1000에 대해서 N 이퀄 1000에 대해서 0.55 그러니까 1000명 중에 550명이 그 사람 지지한다 하고 450명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성공이 550명 0.5 실패는 450명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거예요. P 전체 그러면 P는 어떻게 될 거냐? 3천만 명을 다 조사했을 땐 P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요 부분은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게 여기서는 두 가지잖아요. 90은 우리가 정했고 정해진 숫자고 P는 조사에서 나왔고 1.96하고 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P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모르고 P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오브 P 대신에 P 햇의 요 조사 결과니까 그거를 쓰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를 읽거나 이 책을 딱 보고 통계학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할 수 있지?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왜 쓸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나 이제 그것이 뭐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데 왜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샘플에 대한 이게 표준 편차죠. 여기 표준 편차죠. P 대신 P 다 PS를 넣고 루트 N을 넣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샘플에 대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다. 예, 표준 편차다. 그래서 이거를 요 모르는 요거 대신에 딱 넣으면은 이제는 요 95% 우리가 확정한 거죠. 대략적으로 이퀄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여기에 이제 근사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P는 여론조사에서 아는 거고 이제 우리 요 PSE도 이제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한 거죠. P 헤드 스탠다드 에러 오브 P 헤드.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이제 P 하나만 남은 거예요. 요거 하나만. 그죠? 요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모르는 게 요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남은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했을 때 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P라는 것은 요 구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P 햇에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P 햇, 그러니까 표준 편차, P 햇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P 햇 플러스 1.96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 P 햇의 표준 편차, 요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N 이퀄 1000이고 P가 여론조사에서 1000명을 조사해서 0.5가 나왔으니까 요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하면 루트 1000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0.5 곱하기 1-P니까 0.45. 그래서 0.157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P 햇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0.5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0.157 이렇게 된 거고 그랬을 때 결과가 이제 0.55 플러스 마이너스 0.31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어떤 식으로 해설하냐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5%의 확신, 이제 여기선 신뢰를 구간에서 95%의 신뢰 구간에서 이렇게 하죠. 근데 해석은 뭐냐면 95%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게 확률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55% 이 사람이 지지율을 보였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오차는 샘플 오차는 3%인 거죠. 3.1이니까 1 버리고 3%.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0이 또 하나 빠진 것 같네요. 0.03일인데 여기 0이 하나 빠졌어요. 여기 31 그럼 큰일 나죠. 0.3이라면 31%라 되니까 0.031입니다. 그래서 3%의 표본 오차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5%의 신뢰 구간에서 95% 정도 확신을 하고 55% 이 사람이 지지율을 보이는데 오차는 0.03. 그래서 3%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따라가 보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 Z를 요걸로 대치한 거죠. 요걸로. 그래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요것이 95%의 확률을 가지려면 요 사이에 있어야 요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정규 분포표에서 거꾸로 말하면 요 구간에 들어있을 확률은 95%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신뢰 구간을 95%, 확신 구간을 컨피던스 인터벌을 95%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요렇게 다시 바꾼 다음에 다시 요렇게 바꾸니까 이제 P를 중심으로 이 식이 기술되어 있고 이 P가 요 P-햇은 우리가 조사하면 나오죠. 여론조사에서 P하고 N도 결정이 됐죠. 1000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0.95도 신뢰 구간을 95%로 한다 해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지수가 요거 하나하고 요거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요 스탠다드 에러 요거를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P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대신 쓴다. 그래서 P-P햇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미지수가 이제 요 P, 모르는 게 P만 남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95%의 신뢰 구간에서 확신을 가지고 95%의 확신을 가지고 55%의 지지를 보였는데 에러는 여기는 0.03인데 또 틀렸네요. 그래서 0.03, 3%가 에러가 있다. 그래서 뭐 오차 범위라고 하죠, 이걸.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 든다. 그러면 이제 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요가 오차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쭉 보시고 앞에 있는 그 확률의 빅픽처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분수의 계산부터 확률의 기초 분수의 계산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이게 컨피던스 인터벌이 뭔가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이제 도출했는가 그리고 여론조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구나 그런 거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